가장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학생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게시판을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잘 느끼지 않아요. 수학, 과학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교육보다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체감하건대 한 10배 이상의 의사소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학기에는 전체 강좌 중에 3분의 1 정도에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전체 강좌로 확대를 한 상황인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 사이버 영재교육팀을 맡고 있는 이성혜라고 합니다. 사이버 영재교육팀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영재들에게 영재교육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영재교육 하면 다들 아시는 것이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이렇게 오프라인 영재교육기관들을 알고 있는데 오프라인 영재교육기관들은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인원수의 제한이라든지 시간상의 제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특히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좀 우수한 프로그램들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온라인 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실제로 배운 지식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는 데에 첫 번째 교육 목표가 있어요. 1년에 한 10,000명 정도의 학생이 온라인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모여서 뭔가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보다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많이 들은 얘기 중에 수학, 과학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일단은 온라인 교육에 갖고 있는 인식 그게 일단 첫 번째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온라인 교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할 걸 챙겨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꾸준히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학생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물론 학생들은 참여를 하죠. 와서 학습도 하고 과제도 내는데 이제 그게 대부분인 거예요. 학생들이 와서 뭔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거나 의견을 공유하거나 질문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저희가 만족스러울 만큼 충분히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클라스홈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 클라스홈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초중고생들과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게시판을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잘 느끼지 않아요. 또 다른 어떤 학습이 일어나는 곳, 뭔가 좀 가면 내가 과제를 내야 될 것 같고 뭔가 토론에 되게 열심히 참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종류의 부담감들이 있는 거죠. 사실 클라스홈이 가장 갖고 있는 장점은 의사소통을 좀 쉽게 해주는 인터페이스에 있거든요. 학생들이 익숙한, 특히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 SNS 스타일의 인터페이스가 학생들이 이거를 학습이나 교육의 연장이라고 느끼기보다는 그냥 친구들하고 평소에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모드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쉽고 활용하기 쉽고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체적인 소통의 규모 정도로 봤을 때는 체감하건대 한 10배 이상의 의사소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학생들의 대화나 소통이 학습과 관련이 있고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이거나 학습을 도와주거나 그런 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들어와서 뭔가 글을 남기고 참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뭔가 내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런 종류의 활동들이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SNS의 기능만으로 보면 다른 SNS가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육이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 도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이 분명히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LMS랑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뭔가 학습과 관련이 없지만 자기 의견을 남긴다는 거는 결국에는 학습 혹은 교육에 참여하는 거에 어떤 한 가지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이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거나 눈을 마주친다거나 이렇게 웃는다거나 이런 걸로 저 학생이 내 수업을 듣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온라인상에서 그런 걸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뭔가 다른 사람의 글에 반응을 하거나 내 의견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참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죠. 파일럿 형태로 일부 강좌에 도입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확대를 하기로 올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전체 강좌 중에 3분의 1 정도에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전체 강좌로 확대를 한 상황인데, 지난 학기에 확실하게 학생들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다양해지고 학생들이 그렇게 소통이 활발해지면 결과적으로 튜터들도 열심히 참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게시판 형태에서는 어땠냐면 저희가 튜터들한테 요구한 게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어와서 학생들 의견을 체크하고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하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죠. 확대된 게 실제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오프라인 형태의 교육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교육의 장점들을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이 교육의 질이 낮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오프라인 교육을 뭔가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교육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보다 텍스트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완전히 이제 온라인 교육은 없어지고 오프라인 교육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일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어떻게 병행해서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 미래 교육의 어떤 방향이 될 건데, 클래스업 온라인 교육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플랫폼에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의 어떤 특성들을 반영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싶거나 그 안에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에서는 뭐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지속적으로 계속 쓸 생각이고, 제가 듣기로 계속해서 이제 기능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기능들도 자꾸 업데이트되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직접 그런 기능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뭐 관리하고 고도화해 나가는 것보다는 클래스업에서 잘 개발된 거를 저희는 활용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에요.